안녕하세요. 브루스의 북살롱입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꼭 하는 게 있으신가요? 그냥 일어나서 이를 닦고 세수하는 그런 생활 루틴 말고요. 산책을 한다거나 운동을 한다거나 명상을 한다거나 그걸 하지 않으면 뭔가 하루가 제대로 시작되지 않는 느낌. 아마 다들 하나쯤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루틴에서 조금 더 나아간 개념이 있죠. 바로 리추얼입니다. 좀 더 의미 있는 루틴 혹은 내 하루를 시작하는 작은 의식 같은 것. 그냥 반복하는 행동이 아니라 이제부터 하루를 시작한다 하고 내 몸과 마음에 신호를 주는 행위에 가깝죠.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게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고양이 밥 주고 물 갈아주고 화장실 치우는 것부터 합니다. 이건 그냥 고양이 집사로서의 루틴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제 본격적인 리추얼이 시작됩니다. 요즘은 무릎이 아파서 108배까지는 못하고 12배나 36배 정도 하면서 제 만트라를 중얼거리고 반야심경을 읽고 한 15분 정도 명상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신기하게도 머리가 맑아지면서 이제 하루 시작해도 되겠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 제 진짜 리추얼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아침 독서입니다. 이건 아마 한 20년은 된 것 같아요. 웬만큼 아프지 않은 이상 거의 빼먹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북살롱을 하고 있는 것도 생각해보면 결국 이 리추얼 덕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메이슨 커리의 리추얼, Daily Rituals입니다. 이 책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보통 책은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책은 대놓고 메시지를 전하는 책이 아닙니다. 그냥 수많은 작가, 예술가, 철학자, 작곡가들이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자기 일을 했는지를 쭉 보여줍니다. 말하자면 위인전이라기보다는 약간 천재들의 생활 패턴 관찰기 같은 그런 책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더 재미있어요. 굳이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읽지 않아도 됩니다. 목차를 보시다가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지? 궁금한 사람부터 골라 읽어도 충분합니다. 이 책을 보다 보면 재밌는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매일 새벽 4시나 5시에 일어나서 글을 썼습니다. 심지어 전날 술을 진창 마셨어도 그 시간만큼은 꼭 지켰다고 해요. 성실한 건지 집착이 강한 건지 아니면 둘 다인 건지 사실 조금 헷갈리긴 해요. 반대로 프란츠 카프카, 변신 쓴 사람 있죠. 이 사람은 완전히 야행성 인간이었습니다.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밤이 되어야 비로소 자기 글을 쓸 수 있었죠. 체력도 참 좋아요. 마르셀 프루스트는 더합니다. 아예 낮과 밤이 뒤집힌 생활을 했고 커튼을 친 방 안에 틀어박혀서 거의 밤에만 글을 썼다고 하죠. 참고로 저희 고양이 이름이 마르셀 프루스트에서 따와서 마르셀입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새벽에 정신으로 살고 어떤 사람은 거의 박쥐처럼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베토벤 이 사람은 커피를 만들 때마다 커피콩을 정확하게 60개씩 세워서 넣었다고 해요. 60개, 61개도 아니고 59개도 아니고 정확하게 60개. 이쯤 되면 커피를 마신 건지 커피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작가 오노레 드 발자크는 하루에 커피를 50잔 가까이 마시면서 밤새 글을 썼고 철학자 키르케고르도 거의 그와 비슷하게 엄청난 양의 커피를 마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철학자 사르트르는 암페타민과 아스피린이 섞인 약물에 의존하면서 엄청난 생산성을 냈다고 하죠. 이쯤 되면 이 위대한 사람들의 공통점 하나 정도는 찾을 수 있습니다. 술이든 커피든 약이든 뭔가에들 꽤 의존을 합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다 보면 더 흥미로운 건 그런 자극적인 에피소드 자체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이 사람들 삶을 쭉 보다 보면 이게 정답이다 싶은 방식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누구는 새벽형이고 누구는 야행성이고 누구는 엄청 규칙적이고 누구는 거의 무질서에 가깝습니다. 심지어 데카르트 같은 사람은 오전 내내 침대에 누워서 뒹굴거리면서 철학을 생각했고 세뮤얼 존스는 자기가 세운 계획을 이틀 이상 유지한 적이 거의 없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이쯤 되면 자기개발서식 교훈을 뽑아내려던 저 같은 사람은 조금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뭘 따라하라는 거지? 그런데 오히려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책은 재밌어집니다. 읽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공통점이 없구나. 혹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겉으로 보이는 공통점은 없구나.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제 한 가지 흐름은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다 처음부터 자기 방식을 알고 있었던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각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나는 언제 집중이 잘 되는지, 나는 어떤 환경에서 덜 흐트러지는지, 나는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겨우 내일을 해낼 수 있는지, 그걸 오랫동안 시험해 보다가 결국 자기만의 리추얼로 조금씩 수렴해 간 거죠. 그러니까 리추얼이라는 건 처음부터 멋지게 설계된 시스템이라기보다는 삶의 시행착오 끝에 간신히 찾아낸 자기만의 작동 방식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리추얼은 왜 좋을까요? 제가 예전에 제 채널에서 리사 펠드만 베럿의 이토록 뜻밖의 뇌과학을 소개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뇌는 단순히 생각하는 기관이 아니라 끊임없이 다음을 예측하는 기관이라는 이야기요. 우리는 보통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뇌가 판단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책의 관점에서는 뇌가 먼저 이제 곧 뭐가 일어날지를 예측하고 그에 맞춰서 몸과 마음을 미리 준비시키는 쪽에 더 가깝습니다. 그렇게 몸 리추얼도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리추얼은 그냥 반복 행동이 아니라 다음 행동을 위한 워밍업에 가깝습니다. 몸에게는 이제 집중할 시간이야 라고 알려주고 마음에게는 이제 하루를 시작해도 된다 하고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리추얼은 일종의 사전 준비입니다. 육체적인 준비일 수도 있고 정신적인 준비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둘 다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만트라를 중얼거리며 절을 하고 반야신경을 읽고 잠깐 명상을 하고 그 다음에 책을 펴는 것도 생각해보면 다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갑자기 바로 본론으로 뛰어드는 게 아니라 이제 정신을 이쪽으로 모읍니다 하고 나 자신을 천천히 데려오는 거죠. 인간의 뇌는 생각보다 이런 예고편 같은 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몇 시에 시작할지, 어디서 할지, 무슨 음악을 틀지, 어떤 책을 볼지, 커피를 마실지 말지 이런 걸 매번 처음부터 새로 정하면 그 자체로도 꽤 피곤하니까요. 그래서 리추얼은 좋습니다. 예측을 돕고 준비를 돕고 시작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니까요. 어떻게 보면 리추얼은 삶의 본게임이 아니라 본게임에 들어가기 전에 몸과 마음을 정렬하는, 정화하는 작은 준비 운동 같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리추얼이 불안을 조금 잠재워주는 기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뇌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상태를 좋아한다면 익숙한 순서와 익숙한 환경이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겠죠. 사람은 불안할수록 패턴을 찾고 싶어 하잖아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게 많아질수록 통제 가능한 것을 붙잡고 싶어지고요. 그래서 중요한 발표가 있는 날 그럴 때 입어서 운이 좋았었던 옷을 다시 찾아서 입게 되고 시험 전날이면 문제 잘 풀리던 펜을 찾게 되고 늘 가던 카페에 늘 앉던 자리를 찾게 되죠. 책이 잘 읽히던 자리요.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가던 카페에는 유독 제가 좋아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 자리에 앉아야 왠지 책도 잘 읽히고 생각도 잘 정리되고 뭔가 잘 풀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자리요. 그런데 가끔 또 누가 먼저 그 자리에 와서 앉아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사실 별일도 아닌데 마음이 살짝 흔들립니다. 오늘 괜히 집중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나아가서는 오늘 하루 시작이 별로 같아. 일진이 사나우려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좀 우습기도 해요. 내 집중력이 카페 자리에 좌우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그런데 또 그런 마음이 드는 것 자체는 이상한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은 원래 사소한 익숙함에서 안정을 얻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리추얼은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같은 방식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고 몸과 마음을 미리 준비하게 해주니까요. 다만 너무 집착할 필요는 또 없겠습니다. 늘 하던 걸 하루 못했다고 해서 괜히 흐름이 다 깨진 것 같고 그동안 쌓아온 게 한순간 날아간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긴 해요. 마음 챙김 명상 같은 건 앱에도 기록이 남고 며칠 연속 했는지 숫자로도 보이니까 나도 모르게 그 연속 기록을 지키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게 되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것도 또 좀 부질없는 면이 있습니다. 하루 빠졌다고 해서 내가 쌓아온 게 다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요. 중요한 건 기록이 아니라 리추얼의 목적입니다. 내가 왜 이걸 시작했는지, 이 리추얼을 통해서 원래 무엇을 얻고 싶었는지 그걸 잊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리추얼은 나를 돕기 위해 있는 거지 나를 평가하기 위해 있는 게 아니니까요. 삶은 사실 늘 변수가 끼어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리추얼이 더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조금은 유연해야 합니다. 이 책이 좋은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의 삶을 정답처럼 제시하지 않고
아주 다양한 리추얼을 보여주면서 결국 이런 질문을 던지니까요. 그래서 당신은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당신 일을 해낼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질문에는 나무의 정답이 참고는 되어도 저한테는 정답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해밍웨이처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글을 쓴다고 내가 해밍웨이가 되는 것도 아니고, 베토벤처럼 커피콩을 60개 세서 커피를 만든다고 해서 갑자기 불세출의 교향곡이 나오지도 않으니까요. 결국 중요한 건 멋있고 특이해 보이는 리추얼 같은 게 아니라 나에게 실제로 작동을 할 수 있는 리추얼입니다. 나한테 먹히는 리추얼이요. 그리고 그 리추얼은 아마도 완벽하지 않을 겁니다. 조금 우스울 수도 있고 조금 소박할 수도 있고 남이 보면 별것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원래 리추얼이란 건 남 보여주라는 거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움직이고 작동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리추얼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리추얼은 있는 게 좋다. 나를 안정시키고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고 몸과 마음을 준비시켜준다. 그렇기 때문에 리추얼은 좋은 거다. 여러분은 어떤 리추얼을 가지고 계신가요? 오늘은 이 책을 통해서 리추얼이라는 개념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이 정도로 영상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영상 흥미롭게 보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다음번에도 흥미로운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브루스의 북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